자,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우리들은 아직 마음이 어린이날에 머물러 있는데 그치? 벌써 5월 둘째 주가 되었고 시험은 한 달 반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기말고사는 예상대로 아마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고 얼른 책 꺼내. 옆으로 넘겨 다인이한테. 그거 주말에 우리 또 중간고사 때 이제 불러가지고 일요일에 나랑 같이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뭐 있는지 시간 조사하는 건데 X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불러주세요라는 의미니까 그 안 하겠다의 X는 없어. 알겠어? 거기에다가 시간이랑 뭐 있는지 자세히 쓰고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간표 세워가지고 내가 주말부터 하게. 우리가 저게 뭐냐면 수화는 저게 처음일 건데 보통 5월 30일부터 학원이 내신 대비 체제가 들어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주말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말 수업 들어봤지? 그치? 주말 수업 들었잖아? 이제 주중 평소에는 그 주중 수업 끝나고 주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가는데 이건 선택이긴 해. 근데 토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보통 애들 한 9시, 10시까지 남겨서 끝까지 내가 이제 같이 공부시키는 거 하거든. 그리고 일요일도 다른 반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은 그것도 자발적이야. 일요일에 내가 12시 정도부터 이제 나와서 얘들 일요일에 뭐 어디 딴데 가서 뭐지 공부한다고 공부 흉내 낼 것 같아가지고 일요일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네들이랑 같이 한 9시, 10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윤진이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주말 시간표 쓰세요. 주말에 뭐 있는지. 그 X 뜻은 안 하겠다 X가 야 네가 처음 X 쳐놓으니까 애들 다 저러잖아. 안 하면 X 쳐도 되냐고. X라는 거는 나 마음대로 불러주세요라는 의미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그 X 치지 말고 오는 시간에 적는 거 아니면 안 되는 시간에 적는 거? 그냥 뭐 있는지만 적어. 그 가능한 시간을 적으세요. 가능한 시간을. 가능한 시간을. 나는 한 9시, 10시까지 있을 거니까 언제까지 나는 할 거다. 이런 거 적어주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끝냈는데, 이거 이래.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끝냈는데, 오늘은 1차 부등식을 들어가야 됩니다. 1차 부등식.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차 부등식을 끝내야 돼요. 자, 그런데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얘가 좀 어이가 없어. 왜 어이가 없냐면 1차 부등식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 자, 1차 부등식의 풀인데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의 풀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수의 범위나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나와.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게 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 미정계수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두 번째는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자, 연립 1차 부등식도 뭔가 그 연립 1차 부등식의 그 해 조건을 가지고 계수를 구하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그 중간에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따라오는데 1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 바로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위주로 오늘 좀 강의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두 번째,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잘 따라왔냐 안 따라왔냐에 따라서 저 2차 부등식의 이해도가 사실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2차 함수가 대부분 2차 부등식은 대부분 2차 함수의 해석이 주가 돼서 그 2차 함수가 거의 대부분 등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뭐 직선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따지는 걸로 나오게 되면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에 나왔었던 이론들이 2차 부등식에도 거의 다 적용이 돼. 그래서 2차 함수를 내가 얼마나 따라왔느냐에 따라서 저 2차 부등식의 내용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2차 부등식을 방정식의 해의
조건과 관련시켜가지고 문제 해석하는 건데 특징은 뭐냐면 2차 부등식일수록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알아야지 2차 부등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요일에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그때 2차 함수 다시 한번 보고 오는 걸 추천해. 알겠어? 자, 오늘은 일단 1차 부등식 먼저 들어갈게요. 자, 154페이지. 책 폈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유형 1번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진 않을 거고 1차 부등식의 풀이 중에서 자, 일단 859번부터 볼게요. 좀 특이한 문구가 있지?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1차 부등식을 분명히 풀었거든? 근데 얘 해가 없대요. 그쵸? 기본 강의할 때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지? 뭐냐면 x의 개수가 0인 경우 이런 것들이 시험에 그동안에 안 나왔거든? 근데 아마 올해는 너무 이쪽이 안 나와가지고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올 것 같냐면 내 생각에는 서술형 있는 학교는 서술형에 나오고 서술형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에서 이제 끝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나올 것 같아. 이게 너무 앞부분에 나오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저거 해가 없는 조건을 이해할 때 보통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보면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조건은 x의 개수가 0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반대쪽에 있는 기본적인 경계값도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자, 요거 한번 풀어보면은 4-a x로 묶이지. 그 다음에 이게 a-b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얘가 해가 없대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실수 b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지. 얘가 일단 4-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비교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아니지. 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4-a가 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써볼게. 자, 그럼 0 곱하기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그럼 0 곱하기 x는 무조건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게 없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은 0인데 이쪽은 뭐가 돼? 음수가 돼야지. 0이 음수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등호 들어가면 돼. 졸았어? 갑자기 삐걱 소리가 나.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이거? b가 0이 되면은 0이 0보다 작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등호도 포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을 풀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범위를 구했을 때 걔가 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b는 0보다 크게 돼 있어. 그치?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a가 4니 여기 왜 마이너스 b야? 응? 뭐? x의 개수가 0이어야 되지. 응? 바뀌었냐? 쏘리. a-b 이렇게 되죠. 아우 더워 씨. 그래서 일단 x의 개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x의 개수가 0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내가 0이라고 썼어. 미쳤나봐. 두 번째, 자 그럼 0 곱하기 x가 4-b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죠. 얘가 말이 안 돼야 되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은 x가 뭐가 있든 무조건 0이 돼. 그치? 자 그럼 0보다 뭐다 크다가 말이 안 되려면 4-b가 뭐여야 돼요? 양수이거나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양 플러스이거나 0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이 4-b 쪽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걸 만족하는 b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다. 키워드는 뭐? 이거 1차식의 개수, x의 개수가 0인 거다. 알겠어요? 이거
그 시험 문제를 살펴봤는데 x의 개수가 0인 거 잘 안 나왔거든. 근데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한번 요거 후보 정도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861번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이쪽에 그 유형 2번에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유형 2번에서는 뭐만 푸냐면 859번 체크, 861번 두 개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859번 풀고 861번 요 두 개만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알겠어? 나머지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연립부등식의 풀이 들어갈게요. 테이 조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유형 3번에서는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의 풀인데 이거 누구나 다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해를 갖다가 그 수직서에다가 나타내가지고 공통부분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쵸? 자, 만약에 863번 교육청 기출문제니까 한번 볼게. x 플러스 3 요 연립부등식을 풀었다. 얘가 3x 플러스 4 2x 플러스 8. 근데 이거 너무 이걸 여러분들한테 풀어주자니까 너무 짜치죠. 그쵸? 요거 쉽잖아. 안 쉬워? 수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연립부등식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866번만 체크해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봐봐. 이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죠. 0.6의 땡 이거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꿔 이거? 말해 9분의 96이야 9분의 6이야 9분의 6 이렇게요. 1.5땡은 어떻게 바꿔? 1.5땡은 1.5땡은 어떻게 바꿔? 까먹었냐? 할 수 있지? 믿어도 되지? 태요 왜 갑자기 1.5땡은 말이 없어?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윤진이는? 어? 9분의 1점? 1점? 9분의 1점은 또 뭐야? 분수에 또 분수야? 9분의 15하고 땡 없는 부분 빼줘야 되죠. 그래서 9분의 14. 수아는 알았어? 잘했어.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근데 이런 짜치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조심해야 되는 게 유리수가 있는 거죠. 유리수가 있는 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유형 3번은 계산 문제로 866번만 체크해서 집에 가서 풀어봐. 1차 부등식은 다 안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위주로 할 거예요. 집에서 풀려 하시면 숙제가 지금 내가 찍어주는 문제가 숙제야. 찍어주는 문제가 숙제. 아이씨. 아까 유형 1번은 뭐 여러분들 그냥 안 풀어도 상관없고요. 유형 2번 859번하고 861번. 유형 3번은 866번만 풀어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연립부등식으로 유형 4번이 있는데 872번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872번.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게 유형 5번이에요. 자, 특수한 해를 갖는 그러한 연립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지.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뭐 그냥 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형 5번에 876번만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 나올지 얘가 예상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따라 춥냐? 다들 왜 옷을 껴입고 그래? 추워? 더워 추워? 에어컨 꺼줘 켜줘? 에어컨 괜찮아? 자, 876번 한번 보면은 자, 위에 거는 x 3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6.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거 풀어버리면. 그 다음에 밑에 거 풀면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핵심은 a가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고 a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해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2보다 크면은 해는 x는 2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지. 그치?
a가 2보다 작으면 해가 없죠. a가 2가 되면은 해는 모든 실수이다. 이것도 틀리지. 맞는 건 니은 번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872번은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반드시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기 등호 있는 거, 등호 없는 거, 이거 뚫린 거랑 그 다음에 막힌 거 있지?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 자, 다음 해가 주어졌다. 자, 여러분들 스킬 하나만 좀 배워볼까요? 878번 유형 6번에 그래서 유형 5번은 876번만 풀어봐. 그 다음에 유형 6번에 878번 한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을 풀었어. 자, 봐봐.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잘 들어 1초 컷이 될 수도 있고, 알겠어? 괜히 시간 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18 x 플러스 a. 자, 우리 기본 수업을 할 때 얘 해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b보다 크고 28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 기본 강의할 때 내가 부등식에서 강조한 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부등식의 문제이지만 굳이 부등식을 풀 게 아니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귀찮게 부등식을 풀지 방정식을 풀지 결정을 해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봐. 지금 우리가 1차 부등식 몇 개 풀었죠. 그쵸? 1차 부등식 몇 개를 풀어봤는데 결국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아느냐 그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칠판 봐. 자, 2x가 3이다. 이건 방정식이죠. 그쵸? 맞아요? 그럼 이때 x는 우리가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3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치? 태희 졸지 마. 그 다음에 2x가 만약에 등호가 있다고 쳐. 그럼 x는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기호는 다르지만 왜 늦었어? 약간 좀 학교 끝나고 비전맵이라고 해가지고 아, 씨, 또 학교에서 활동 좀 많구만. 결국은 뭐는 달라도 요거 등호냐 부등호냐는 달라도 여기 있는 값은 숫자는 어때요? 똑같죠? 그쵸? 그래서 부등호든 방정식에서는 얘를 정확하게 해라고 부르지만 부등식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경계값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경계값의 정체는 얘를 등호로 바꿔버리면 그냥 방정식에 해란 말이야.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와볼게. 자, 부등식 두 개를 봤더니 얘는 1초 컷이 왜 가능하겠어? 태희야, 눈 떠야지. 자, 1초 컷이 왜 가능해? 이 차이를 봐야 되죠? 얘는 등호가 없어. 얘는 등호가 있거든.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b가 뭐겠어? 9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풀면 x가 a 플러스 18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얘가 28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다? 10이겠지. 그치? 됐어? 이런 것들은 괜히 부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푸는 거다? 눈으로 푸는 거다. 1초 컷. 점수 주는 건데 괜히 부등식 풀어가지고 계산 틀리지 마시고요. 알겠어? 결국은 경계값이 뭐가 된다?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 그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거는 어디에서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냐면 한쪽은 등호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경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부등식을 풀 줄 말고 뭘 풀어버린다? 방정식을 풀어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882번은 집에 가서 꼭 풀어봐. 882 체크, 882번 체크. 그 다음에 등호가 양쪽에 다 있는 883번 체크. 지금 여러분들 조금 졸린 것 같으니까 883번은 지금 여기서 풀어볼게요. 883번 풀어봐. 태희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졸아? 오늘 왜 이렇게 졸아? 또 오늘도 왜 이렇게 졸아? 피곤하냐? 차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차 엑셀 밟을 때마다 고개 까딱까딱하는 인형 있지? 뭔지 알지 너? 그거 같아. 아니면 그 뭐지? 여기 철산 막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막 인형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왜 이렇게 흔들거려? 졸지 마. 연재 너는 왜 또 맨 뒤로 갔어? 여기 소아 성적표 나왔니? 그 나왔지. 어떤 거요? 성적표. 꼬리표 말고. 그냥 성적표요. 네. 찍어서 보내. 충현 성적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 그래? 이게 다 그러니까 수학 등급이랑 석차 뭐 이런 거 표시되는 거 있잖아. 다 나오는 것도 괜찮고 다 나온 것도 괜찮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사인만 했니? 꼬리표? 네. 소하 명문은 성적표가 나옴. 자, 883번 탑 나왔어요? 안 나왔어? 응. 이거 혹시 부등식 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부등식 풀고 있었던 사람. 이지우 부등식 풀고 있었지. 그치? 자, 이거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팁 하나 가르쳐 줄게요. 878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의 경계값이 어느 식에서 왔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봐도 이건 둘 다 등호가 있어서 어디 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등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등호만 가지고 저 경계값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는 알 수 있어. 이걸 살짝 이항을 해보면 3x가 크거나 같은 a 플러스 4. 그러면 x의 개수가 3이니까 얘는 넘겨봐야 3분의 a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그럼 크거나 같다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으니까 3분의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부등식으로 풀 거야? 아니죠. 3이 이거의 경계값인 걸 알았으면 x에다가 3을 대입한 3b 마이너스 2가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니? 5, 4, 20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b는 얼마? 3분의 20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은 뭐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나온다. 됐어? 응? 잠깐만. 그치? 3이 저기서 왔을 거 아니야? 3b 마이너스 2가? 내가 식 제대로 썼냐? 오. 야 근데 3에서 왜 1을 빼면 4가 돼? 10이죠? 그래서 b는 4다 이런 식으로. 어때? 부등식 안 풀고 방정식으로 푸는 거. 경계값의 정체는 뭐다? 방정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878번처럼 경계값 주변에 등호, 부등호 차이가 있으면 어디에서 이 해가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등호, 분호 모양 가지고는 마이너스 5가 어디 해고 3이 어디 해인지 몰라. 하지만 하나를 풀어봤더니 크거나 같은 쪽이 얘의 해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x 이꼴 마이너스 5가 이쪽의 해다. 그리고 3은 얘 두 개의 해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부등식 안 풀었죠? 수학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윤진이 이해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 부분을 나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많이 섞여. 뭐가 섞이냐면은 가끔은 방정식을 풀어버리거든. 부등식을 안 풀고. 그리고 가끔은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거든.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결국 얘가 경계값이 명확해서 그걸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등식을 부등식으로 풀어버리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등식도 뭘로 푸는 연습을 해라.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실전 개념이에요. 부등식에.
다시 부등식을 뭘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라. 방정식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라. 실전 개념이 그거야. 이해됐어? 자, 다음 유형 7번. 그래서 유형 6번은 878번하고 882번하고 883번만 집에 가서 오늘 풀어보면 돼. 다음 태희 졸리면 서서 해. 잠깐 일어서서 해. 일어서서 잠 깨서 해. 중요한 걸 겁니다. 자, 유형 7번.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 열림 1차 부등식에 관련된 이야기죠.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3분의 4x 마이너스 k, 이거 연립 부등식이죠.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과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건 쉽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해봐라. 그리고 항상 등호 들어가는 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앞에 거를 풀면은, 이거 계산 귀찮으니까 여기 풀어져 있는 거 가지고 할게. 이거 풀면은 두 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대. 그 다음에 얘를 풀면은 x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대요. 그쵸? 그래서 얘가 해가 같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수직선에다가 그려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가 등호가 빠졌으므로 구멍 뚫어 놓고 왼쪽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보다 x가 크다. 이게 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해가 있잖아, 항상.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 얘가 작거나 같다구나. 쏘리. 얘가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보다 x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해가 없는 거 확실하지. 왜?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치?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야. 만약에요, 내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1까지 끌어오면 이거 해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면 지금 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하나랑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있는 게 1로 와서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한쪽은 1이 빠져 있고 한쪽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1 빠진 거랑 1 들어간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거야. 다시 지우도 졸려? 일어서 자, 다시 이거 보세요. 자,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고 x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의미해. 이해됐지? 그런데 저쪽 작거나 같은 거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이쪽에서 x가 이거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포함하면서. 그쵸? 확실히 이렇게 되면 즉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런 케이스에서는 이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는 게 확실하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항상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k가 미지수라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까지가 해가 없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가도 봐봐. 해 있어 없어? 해 없잖아.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해가 없잖아. 왜?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왼쪽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등호가 들어가도 해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됐어? 자, 886번 지금 직접 밑에다가 해보세요. 시작해봐. 그림 그려서 확인해봐. 그림 그려서 확인해봐. 이해 안 되면은 나 부르고. 다인이 주무시나요? 자나요? 너 졸았지? 일어서 뒤로 나가. 뒤로 서.
뒤편에 책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화요일이라 피곤하죠 다들. 그 충현하고 광희는 좀 멀어서 오늘하고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이지우 이해 안 됐구나. 근데 음. 883번에 음. 그 3b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나오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 풀면은 이게 나온다며.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풀었더니 부등식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그럼 얘를 풀면 뭐가 되겠어? 얘를 풀면 부등식에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안 됐어? 아, 네. 그러니까 얘를 풀면 무슨 말인지 안 됐다고? 아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뭐가 되는 거니? 경계값이 되는 거지. 네. 사실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두 개씩이 같아져 버려요. 방정식으로 푸는 거 이해됐지? 그럼 나머지 x가 3은 여기에 경계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다가 3 대입하면 두 개가 같아지겠지. 굳이 부등식을 풀지 않아도 방정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제 이해됐어? 근데 그 밑에 거그 부등식 풀면은 그 부등호 방향이 x로 되어 있는. 제가 미정계수가 얘가 지금 이거야. 한쪽이 x가 크거나 같다가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연립부등식에서 x가 작거나 같은 게 나오려면 얘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 b-5 해서 x 이렇게 묶어주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런데 보면은 x가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5-b가 0보다 작아서 x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왜? 얘는 크거나 같은 건 있는데 작거나 같은 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해야 돼요? 이 밑에 식이 풀면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지. 그치? 따라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가,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x가 작거나 같다니까 b-5분의 마이너스 3 이걸 푼 게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가 뭐여야 된다고? 3이어야 된다고. b-5분의 마이너스 3이 3이어야 된다고. 그치? 그런데 이걸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경계값이 방정식의 해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계값을 양측에다가 대입하면 두 개가 서로 없어져요. 같아져요. 0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어? 그럼 이해 안 됐으면 그냥 부등식 풀면 돼. 아까처럼 편한 방법을 보세요. 근데 이건 있다. 부등식의 경계값이 방정식의 해라는 걸 집에 가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봐. 안 그러면 이거 귀찮게 풀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타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겠죠? 자, 886번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다음. 그래서 집에 가서는 887번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 값, 정수 A의 최소값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안심이 안 되니까 나랑 같이 아니다. 이거 집에 가서 다시 연습해봐. 자, 그 다음 정수인 해 또는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1차 부등식인데 이것도 미정계수 구하는 거거든. 일단 888번을 한번 볼게요. 자, 888번 한번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인데 4x 위에 거는 부등식이 풀려져 있으니까 위에 거 4x 플러스 7이 5x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거 풀면은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a를 포함해 가지고 부등식을 풀게 되면 x가 크다 3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정수 x가 4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첫 번째는 x가 6보다 크니까 x가 6보다 작다죠. x가 6보다 작다니까 6을 기준으로 뚫어놓고 작다를 그려. 근데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은 4개 들어가야 되거든, x가.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건 5하고 4하고 3하고 이 4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x가 3분의 a 플러스 6보다 크다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 3분의 a 플러스 6이 여기 있어서 요렇게 돼야지 2, 3, 4, 5 정수 4개가 다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해야됐지. 근데 얘가 무조건 2보다 작은 게 아니라 1이 막아줘야 되잖아.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정수 x가 2, 3, 4, 5밖에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뭐냐면 3분의 a 플러스 6은 2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한번 얘가 끝에 1로 가면은 1로 가면 역시 2, 3, 4, 5 4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수 안 보여? 보여요? 그러니까 2보다 작지만 이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양쪽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그것 따져주는 문제. 요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나올 거니까 요거 실수 유도하기 딱 좋아요. 이해됐어? 그려서 직접 888번 지금 직접 다시 확인해봐. 이해됐는지. 직접 해봐. 다시. 쓰지 말고 풀어. 쓰지 마. 베끼지 말고 생각해서 풀라고 직접 그려서 확인하라고. 어? 그래서 연재는 성적표가 지금 있어? 아니면 집에 있어? 성적표 나왔다며. 그건 아직 안 나왔고. 꼬리표 확인만 했어? 회의 확인했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치. 그거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 왜 3분의 a 플러스 6이 1이 돼도 되느냐? 자, 이제 3분의 a 플러스 만약 이걸 해보면 이걸 해를 써보면 x가 6보다 크고 3분의 a 플러스 6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치? 그럼 이 사이에 2, 3, 4, 5 4개의 정수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얘가 1이면 어때? 2, 3, 4, 5 4개 되지. 그러니까 3분의 a 플러스 6이 1이라도 돼. 근데 그림상으로는 2보다 작은 데 있어야 2부터 들어가서 5까지만 딱 들어가죠. 그걸 나타내는 게 이 3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경계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됐니? 혹시 지우 이거 이해 안 됐어? 뭐가 이해 안 됐어? 아니 왜 이유가 응. 있는지 모르겠어요.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건 이해되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써보라고. 그러니까 얘 해를 갖다가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3분의 a 플러스 6이 1이어도 2, 3, 4, 6 아니 2, 3, 4, 5 네 가지의 정수해를 갖잖아요. 근데 그 3분의 a 플러스 6이 1이면은 응. 그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 들어가 안 들어가? 그치. 그거야. 완벽하게 이해 안 됐어? 네. 근데 그 저 노란 색깔은 뭐고 저 하얀 색깔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6보다 작다고 x가 3분의 a 플러스 6보다 크다가 정수회를 4개를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표시하자고 됐지. 그리고 x가 3분의 a 플러스 6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 이 안에 정수 4개가 들어가기 위해선 2하고 3하고 4하고 5 딱 4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분명한 건 3분의 a 플러스 6 이 숫자가 지금 부동을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2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치? 근데 얘가 너무 옆쪽으로 가면 1까지 포함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을 포함한 1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확실한 건 이거지, 그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 해를 나타내 보면 이 해는 이거 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면 x가 6보다 3분의 a 플러스 6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근데 이 안에 정수가 4개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얘가 1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제 이해됐니? 그래서 항상 이것만 생각해. 이거 뭐지? 하지 말고 이런 미정계수 범위가 나오는 게 있으면 얘가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부등식의 해를 표시한 쪽에서 생각을 해봐요. 알겠어? 이게 안 되면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써서 얘가 1이 되면 2, 3,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1이 돼도 된다는 거지. 문제는 얘가 2가 되면 왜 안 돼? 얘가 2보다 크다니까 3, 4, 5, 3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그림하고 해 쓴 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요. 다들 이해됐죠? 윤식이도 이해됐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이 892번 반드시 집에서 한번 풀어봐. 892번 직접 풀어서 이거 확인해봐. 그 다음에 뭐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은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작년도 기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형 10번이었어. 그래서 유형 10번 과부족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과부족 문제는 어떻게 다루냐? 유형 10번. 자, 먼저 가장 기본 샘플인 899번을 볼게요. 이 과부족 문제가 작년에 충현, 명문, 광휘 세 학교에서 다 비슷하게 나왔어. 알겠어? 그러니까 과부족 문제도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마스크 899번. 일단 뭐부터 체크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체크해봐. 899번. 마스크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마스크의 개수를 x라고 치자. 자, 이제 이 마스크를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한 상자에 30개씩 넣으면 마스크가 20개 남는데. 자, 그러면 아니 마스크의 개수가 x가 아니라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마스크를 30개씩 넣으면 마스크가 20개가 남고 40개씩 넣으면 마지막 한 상자에는 마스크가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대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상자가 도대체 몇 개가 있어서 마스크가 몇 개가 들어가서 얘 개수가 되는지가 문제지, 그치? 따라서 상자의 개수를 x라고 두면은 거기 밑줄 한 상자에 30개씩 넣으면 마스크가 20가 남는데, 자, 그러면 기본 마스크의 개수는 한 상자에 30개씩 넣으면 30개씩 x 하나에 딱 넣으면 마스크 20개가 바깥에 남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은 30x 플러스 20이 마스크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제 집중해. 이제 중요한 거야. 자, 마스크를 40개씩 넣으면 알겠어. 40개씩 넣으면 마지막 상자에는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대. 자, 그때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나중에 또 가가지고 이거를 가르쳐줬네 안 가르쳐줬네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잘 봐. 상자의 개수가 x개지,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상자를 1번, 2번, 3번부터 해서 x번까지 있다고 칠게. 자, 문제를 읽어보니 졸지마. 연재 졸지마. 마지막 한 상자에는 마스크가 20개 이상 30개 미만 들어간대. 그러니까 마지막 상자에는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가거든. 자, 그러면 무슨 약장수 같지? 되게 신기한 눈빛으로 본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건 몇 번 박스까지는 40개가 꽉 차. X번은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0개 미만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말은 이 앞에 X-1번 상자는 40개가 꽉 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X-1번째 상자까지는 40개가 꽉 채워서 들어가지, 그치? 마지막 상자에는 20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30개 미만 들어갈 수도 있지, 그치? 거기 범위 있는 게 마스크의 기본 이 마스크의 개수잖아. 따라서 두 번째는 3x 플러스 20 뭐 이렇게 되고 3x 플러스 30
40에 x-1 플러스 30 이 식인데 그럼 이 세 가지의 식을 어떻게 배치하냐? 잘 봐. 기본적으로 30개 넣었을 때 20개가 남는다를 요 사이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개씩 넣었을 때 x-1 플러스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40x-1 플러스 30보다는 작다 식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기본틀, 과부족의 기본틀 이거 그냥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과부족의 기본틀 한번 볼게요. 자, 899번처럼 상자의 개수를 x라고 쳐. 그리고 기본적으로 30개씩 넣었을 때 애매한 게 아니라 20개가 남는다라는 걸 확실한 마스크의 개수로 쓰세요. 그러니까 상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마스크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기본 마스크의 개수가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나요? 자, 이제 애매한 게 이거든. 40개씩 넣으면 자, 마지막 상자가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지. 마지막 상자가 애매해진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은 마지막 상자 하나 빼놓고는 40개씩 풀로 찬다는 얘기 아니야. 태희야,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40개씩 채우면 X번은 안 차는데 그 앞에 있는 것까지는 풀로 채운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확실한 건 40개씩 채우면 X-1번째 상자까지는 다 찬다고. 알겠어? 마지막 상자에 20개 이상 30개 미만인데 이상 미만 세 가지씩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자, 3x 플러스 20이 4에 x-1 플러스 30보다는 작다. 미만은 이렇게 표시하고 4에 x-1 플러스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하나 더 해볼게. 이것만 하고 쉴 테니까 좀만 참아. 자, 900번 볼게요. 어느 반의 학생들한테 150개의 초콜릿을 5개씩 나눠주면은 초콜릿이 남는데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주면은 초콜릿이 부족하대요. 그쵸? 150개의 초콜릿을 나눠줬어.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콜릿의 개수가 150개거든? 그리고 5x로 하면은 남고 6x로 하면 부족하대. 이건 좀 쉽지. 그럼 초콜릿 150은 5x보다는 크고 6x보다는 작다. 무슨 얘기야? 5개씩 나눠주면은 150개보다는 작게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x 6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어때? 150개를 넘는다는 얘기지. 그치? 됐어? 따라서 식을 우리가 저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하나 더. 하나만 하고 쉰다고 그랬지? 다 주려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핸드폰 다시 집어넣고 과부족 문제 901번 볼게요.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899번하고 901번 스타일이거든. 자, 어떤 동아리에서 모든 회원한테 쿠폰을 나눠주려고 해요. 회장이 쿠폰을 11장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회원한테는 3장씩 줄 수가 있고 회장이 1장 이상 4장 미만으로 받으면 나머지 회원에게 4장씩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회장 1명을 포함한 최대 회원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인데 요거는 스타일이 일단 요거보다 10개에서 부족하다. x-1일 동안 이거보다는 904번이 더 낫겠다. 요거 유형 10번에서 문제 체크할 거 899번, 900번, 904번 3개 체크하세요. 3개. 전형적으로는 899번하고 904번이 과부족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904번 한번 볼게. 904번이 나올 것 같아. 이게 작년도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일단 한 의자에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다. 확실한 거.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두자.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두면 한 학생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는다. 이게 확실한 학생 수죠. 의자의 개수를 x로 줬을 때 학생 수가 5x 플러스 8이야. 자, 그런데 6명씩 가지면 거기 있죠. 의자가 6개 남는다. 자, 의자가 6개 남는 걸 어떻게 표시할까요? 봐봐. 의자가 x개니까 의자 1, 2, 3 이렇게 해서 x번까지 의자가 있다고 칠게. 근데 의자가 6개가 남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x번 안 써? x-1번도 안 써? x-2도 안 써? x-3, x-4, x-5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번호로 붙였을 때 끝에서 6개가 남는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어디까지는 쓴다는 거야? x-6번째까지는 쓴다는 거지, 그치? 됐어? 자,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x-6번까지 6명씩 앉으면 x-6번까지 다 차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다 차는 건 그 앞에 있는 x-5번까지는 6명씩 앉으면 다 차죠. 여기까지 6명이 꽉 차는데 이 안에 한 명이 들어갈지 6명이 들어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윤진이 이해 안 됐어? 자, 뭐냐면 다시 의자가 6개가 남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단이 4개가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2개는 안 써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여기 2명 앉고, 그치? 여기 2명 다 채워 앉는다는 말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2명이 가득 차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고 이 뒤에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책상 뒤에 2줄 남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것처럼 이것 쪽으로 다시 확장을 시켜볼게. 그러니까 이 긴 의자가 6개가 남아야 되는데 1부, 2번, 3번 해가지고 x번까지 번호를 붙여. 6개가 남아야 돼. 그치? 그럼 x-1부터 어디까지 났어? x-5번까지는 쓸질 않죠. 그쵸? 그러면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안 쓴다고 치는데 그 6개 빼놓고 마지막 거는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6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꽉 찰 수도 있고 딱 1명이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럼 꽉 차는 건 어디까지야? x-7번. 얘가 x-6번이죠. 그쵸? 근데 그 앞에 있는 것까지는 꽉 차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6명씩 앉으면 x-7번 의자까지는 다 차게 돼 있어. 그 다음 의자는 1명이 앉든 6명이 앉든 알바노 이런 거지, 그치? 어쨌든 얘만 1명이 앉든 6명이 앉든 여기 최종 6개만 남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지우도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확실한 5x 플러스 8은 6에 6명씩 앉으면 7번째까지는 차고 1보다 크거나 같고 6에 x-7에서 플러스 6까지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부등식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패턴이 다 똑같아. 패턴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야, 근데 나 저거 틀었어? 켜져 있니?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데 애매해갖고. 수화도 이거 표시하세요. 이거 x가 안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x를 치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잔말 않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까지. 그래서 저 x는 주말에 신체 포기 각서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어? 지후는 없음이라고 썼죠, 송지후. 저 없음은 나에게 신체의 권리가 없음으로 이해를 할게.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과부정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됐니?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고 가야 되는 건 절대값 부등식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는 가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값 부등식은 고난도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오든 꼭 하나씩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오게 되면은 얘는 점수가 조금 높아요. 이해만 하면 제대로 풀 수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갖고 괜히 몇 점씩 까먹는 게 절대값 부등식이야. 이해됐어? 근데 절대값 하나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 이거부터 알아두자. 이쪽은 진짜 꼼꼼하게 할게요. 905번. 905번을 보시면 자, 절대값의 2x-3이 5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절대값이
다인이 보고 있어야지. 눈을 왜 이러고 가리고 있어? 그렇지. 피곤하죠. 피곤한 거 아는데 이거 중요한 거 할 거야. 점수 이거를 해야지. 이거만 이해하면 되니까 1시간만 좀 참자. 알겠어? 그 다음부터 여기서 자든 아니면 뭐 하든 내가 상관 안 할게. 알겠어? 오늘 수업 끝 하자마자 그냥 자리에 철푸덕 엎드려가지고 자도 되고, 그치? 저 뒤에 의자 길게 깔아놓고 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1시간만 참자고. 오늘 절대값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 절대값인데 절대값하고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다. 이거는 잘 들어와. 절대값을 풀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는 데다가 옮겨져야 돼요. 자, 그때 이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으면 절대값 푼 것도 양수하고 음수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기본 풀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만약에 2x-3이 5보다 크다라고 부등호 방향이 앞에 거랑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절대값을 푼 방정식이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다 또는 절대값을 푼 게 양수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어? 뭐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아, 내가 가려서? 이젠 보이지? 오케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기본 절대값 부등식의 풀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거기 있는 906번 한번 볼게요. 그 앞에 2x 플러스 이제 보이지? 2x 플러스 5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할 수 있을 거고, 문제는 이거잖아. 절대값 x-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 절대값 벗기시고 7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쉽잖아. 됐어? 야, 이래놓고 이거 부등식 풀었어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 x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1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공통부분 구하는 거 알지? 이게 연립부등식. 그치?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907번 한번 볼게요. 뭐가 들어가서? 미지수가 들어갔지. 그치? 절대값의 x 플러스 a가 5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거 해석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알기로 이거 풀기 위해선 x 플러스 a 이렇게 해놓고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x가 5 플러스 a하고 5 마이너스 a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수직선에 그려서 나오는 정수 x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여기 있어야 되고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지. x가 먼저 표시부터 하자. 자, 이거 수직선에 그리면 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x가 5 마이너스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이 안에 어디 갔어? 정수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어야 돼. 그 얘기는 마이너스 8이 맨 여기 꼬다리에 있어가지고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수아 이해 안 됐어? 어디가 이해 안 됐어? 그러니까 문제 읽어봐. 이거의 부등식의 해가 이거거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이너스 8이 가장 작은 정수여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지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제일 맨 꼬다리 여기 정수 있어야 되지. 그치? 됐어?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9가 뭘 막아줘야 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를 막아서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이쪽으로 나가버리면 마이너스 9가 최소 정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헷갈리는 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9가 되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면 얘가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 정수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도 되지. 지우 이해 안 됐어? 됐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그럼 8이 되면은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해서 마이너스 8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걸 풀면 돼. 됐어요? 수업 뭐 이해 안 됐어? 뭐가 이해 안 됐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9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를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쵸? 이거가 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부터 5 마이너스 a까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대신 들어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면 마이너스 8이 아직까지 최소의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9도 되지만 9보다 큰 것도 여기까지 해야 됐지. 그러니까 메인은 이게 마이너스 9하고 8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8 사이에.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제?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게 문제거든.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이 얘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9가 돼도 되는가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 다들 이해돼요?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돼서 해 부분으로 가봐.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가 돼도 최소 정수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면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돼서 최소 정수가 마이너스 8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 항상 그림으로 범위를 생각해 준 다음에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알겠어요? 태희 학습 졸려? 졸린 것 같은데. 목소리도 잠 들겠는디? 좀 힘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들어간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겠지. 그치? 됐어요? 그 908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니까 패스하고 909번 한번 볼게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봐야 돼. 자, 절대값 x-a가 1보다 크다. 해가 x 1, 2를 포함하도록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야. 일단 이걸 풀게 되잖아. 그러면 x-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a가 1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고, 그러니까 음수보다 작고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풀죠. 됐어요? 자, 근데 이걸 풀면 그래서 x가 a-1보다 작다,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게 되는데 얘가 어찌됐든 x가 1보다 1하고 2 요거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쵸? 맞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지. 그치? 뭐냐면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에 얘가 포함되는 경우. 따라서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고 요렇게 되는 경우와 a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경우죠? 맞아요? 자, 그러면 1하고 a 플러스 1 사이를 비교해 보면 이 여기에서 a 플러스 1이 1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항상 그 다음에 뭐 생각해? a 플러스 1이 1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해로 가면은. 그 x가 1보다 큰 거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걸 포함하니까 등호 되겠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나. 두 번째는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작은 게 이걸 포함하는 거지. x가 작은 게. 그래서 a-1 이쪽에 있고 x가 요렇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치? 그럼 확실한 건 a-1은 2보다 커야 돼요. 됐어요? 등호 들어가도 되잖아.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a 값의 범위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교집합 공통부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에서 알겠지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공통부분이 없는 경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따로따로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경우수가 다른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돼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911번 문제입니다. 911번 어떻게 푸냐면 봐.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항상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하고 미정계수 범위 구하는 거 있죠. 이쪽이 좀 킬러 문제? 킬링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문제를 푼 핵심 포인트. 됐어요? 자, 그럼 911번 볼게. 절대값의 x 플러스 1, 4, 2 이거를 풀자. 자, 그럼 얘는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 4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거 다인이 조는 거 아니지? 안 졸죠? 졸았지. 자,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1번 부등식이라고 이걸 2번 부등식이라고 할게. 1번 부등식을 풀면 절대값 풀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 플러스 1이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됐어요?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 4에서부터 마이너스 4.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어느 부분? 겹치는 부분 구해주면 돼. 이건 연립부등식 푸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럼 겹치는 부분 찾아볼게. 자, 위에 거를 풀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얘가 x가 넘겨주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넘겨주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 여기죠. 따라서 이거 x의 해는 x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x가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공통부분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유형 11번은 집에 가서 다 풀어보세요. 다 연습해봐야 돼. 중요니까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유형 11번은 전부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일 모레까지 풀어야 될 거. 유형 11번은 전부. 유형 11번은 전부.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절대값하고 1차식인데 이것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913번 볼게요. 그래서 유형 11번하고 유형 12번하고 유형 13번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유형 11은요. 절대값 ax 플러스 b하고 상수 유형 11은 절대값 ax 플러스 b하고 상수가 크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형 이쪽은 그래서 결론 원래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건데 얘는 범위를 나눠서 풀 필요가 없다. 알겠어요? 자, 하지만 유형 12번은 절대값의 ax 플러스 b하고 px 플러스 q라고 하는 1차식 또는 2차식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함수가 2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라. 이때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913번 한번 볼게요. 절대값의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8. 자, 이거의 해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때 실수 a값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실수 a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경우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자,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얘는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 음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자, 그게 x 플러스 8 이걸 풀게요. 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서 x가 뭐가 막아줘야 돼? 2가 막아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안 돼? 처음 봤어? 자, 다시 여기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봐봐. 자, 기본적으로 그 절대값이 있는 절대값 있는 부등식은요. 유형 12번처럼 절대값하고 1차 함수, 절대값하고 함수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가지고 탐색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게 하나가 x가 2보다 작거나 작다야. 왜 이렇게 탐색하는 거냐면 잘 봐. 원래 방정식 부등식은 되게 무식한 거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해봐.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저 방정식 컴퓨터가 어떻게 푸냐면 x에다가 일일이 대입하는 거거든.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쵸? 계산이 빠르니까 x에다가 뭔가를 막 대입해. 그러다가 자, 얘를 풀어 그러면 컴퓨터는 이렇게 한다고 x에다가 막 대입해. 대입하다가 막 이렇게 대입하다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막 대입했어. 근데 2를 대입했더니 얘가 2를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2보다 큰 거 막 찾는 거야. 그렇게 좀 바보처럼 찾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노가다로 찾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내가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절대값 안이 0 되는 x를 기준으로 작은 거,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 거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저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수아 이해됐어? 잠 깼어? 아직도 졸려? 아직도 졸려? 뭐 아니야. 계속 졸더만. 응?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x가 2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올지 아니면 그냥 나올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수아 절대값 푸는 거 알아 몰라? 그걸 몰라?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거 짚고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얘로 뭐 나와? 2로 나오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얘가 문자가 될 경우가 문제라고. 이거 되게 골치 아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A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무조건 A로 나오면 장땡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A 미지수는 얘네처럼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보여 안 보여? 정확하게 안 보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절대값 A,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 음수를 포함한다고 해봐. 자, 그럼 이 절대값 A가 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풀었는데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지. A로 그냥 나오면 음수가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케이스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양수가 된다고. A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양수가 되는 거지. 됐어요? 하지만 이 괄호 안이 양수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냥 A가 나와도 뭐가 나오는 거야? 양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뭐인 경우? 미지수인 경우가 문제라는 거지. 다들 이제 이해됐나요? 자, 여기 x-2도 뭐가 되는 거야? 미지수잖아. 모르는 거잖아. 0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르는 게 x는 2라고. 됐어?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저 절대값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가 이 부등식의 맨 끝에 제한이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우리는 x가 2보다 작은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막 무한히 뻗어 나가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야, 나 2까지밖에 안 봤거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이때는 절대값이 얘처럼 그냥 안에가 쑥 하고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걸 푸는 거예요. x 플러스 8. 이해됐니? 자, 그럼 얘가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 무슨 결과? xx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어? 어? 아, 바뀌었구나. 근데 어쨌든 해가 없음. 어? 맞네? 해가 있음. 이젠 해가 있음. 왜? 마이너스 2가 8보다 작거나 그건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알겠어? 뭐든지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해를 합쳐주는 거야. 됐어? 다시. 그러면 수직선상에 표시해볼게.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본 거거든. 왼쪽하고 오른쪽을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쳐줘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위에 쪽은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인데 위에 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이렇게. 그럼 얘네도 두 개를 블럭을 다 합쳐버리면 얘가 전부 다가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해가 되는 거야. 이거 913번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 a값 그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실수 a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요? 마이너스 3이네? 나 어디서 계산 실수했냐? 어디? 2x가 마이너스 어머 오케이 sorry a가 마이너스 3이다. 됐어요? 이렇게요. 자, 근데 봐봐. 부등식을 대수로 푸니까 겁나 귀찮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걸 그래프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방학 때 내가 절대값 그래프를 인스턴트형으로 4개를 그려주고 그걸 한 4번인가 해줬을 거예요. 그쵸? 사진첩에 고이 저장돼 있지. 하지만 한 번도 안 봤지. 누군간 지웠을걸? 자, 생각해볼게. 이거 부등식은요,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이거 이해할 사람은 좀 이해합시다. 근데 충현하고 소하하고 광북 세 학교는 이걸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쉬울 거예요. 알겠어? 근데 광위도 마찬가지고. 자, 볼게. 여러분들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절대값의 x-2는 2를 지나는데 얘가 x가 2를 지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이. 그치? 근데 절대값을 붙이면 x축 밑에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y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x 이거하고 x 플러스 8을 동시에 그리는 거야. 그럼 쟤는 마이너스 8을 통과하면서 위로 이렇게 가는데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되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가 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려줘야 돼. 어디야? 얘가 위, 얘가 아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범위는 이거란 말이야. 작거나 같다지? 이거란 말이야. x가 여기서부터 다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해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노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이해된 사람?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없을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까지 습득을 안 했으니 이걸 알겠나? 이씨. 어떻게 구하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 이게 2차 부등식 그래프의 기본인데요. 보세요. 그 913번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편할 것 같아. 절대값의 x-2 그래프하고 x 플러스 8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가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보다 밑에 그려지는 x의 영역을 찾아라. 이게 기본적인 부등식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의 x-2는 얘가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V자형이거든. 이건 좀 알아두자 제발.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얘기했는데 봐봐. 이게 지금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리기를 원한다고. y는 절대값 x-2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8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를 원한다고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식 전체 x에 대한 식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이거라도 좀 외워서 쓰자고. 이거 x-2 원본 그래프를 그린 후에 x축 밑을 강제로 똑같이 꺾어 올리면 돼. 꺾어 올림. 됐어? x축 밑을 강제로 꺾어 올림. x축에 대해서 x축 밑에 있는 걸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시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좀 외우자. 그래서 연습하자.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y는 x-2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알 거잖아. x-2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치? x축 밑에 있는 게 이쪽이지, 그치? 그걸 어떻게 한다? 강제로 위로 꺾어 올린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 2로 가서 이렇게 될 거잖아. 이게 절대값 x-2의 그래프예요. 수학 못 알아들었어? 괜찮아. 다른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태희 할 수 있어, 없어? 몰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다시 그냥 그래프 그려. x축 밑을 그냥 꺾어 올리면 돼. x축 밑에 있는 걸 x축에 대칭시켜서 그대로 꺾어 올리면 돼. 그 각도 그대로. 근데 어떤 경우에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y는 해놓고 x에 대한 식인데 전체 식이 절대값이 붙은 경우. 기본 그래프를 그려서 그 밑에 x축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꺾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두더지셈? 왜 이렇게 파고들어? 됐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태희 이해됐어? 이런 여러분들 재작년인가 광북에서 이거 나왔거든?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뭐 할까? 플러스 x는 좀 그렇고 마이너스 x 좋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정도면 될까?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절대값 그래프. 이거 그리는 거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릴래? 좀 쉬운 걸로 하자. 2차 연습해볼게. 우리들이 제일 만만한 거 있잖아.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2차로 넘어갈게요. 여기 절대값 붙여서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봐봐. 일단 y는 기본적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2하고 3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2하고 3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불르긴 그래프거든. 그런데 x축 밑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밑에. x축 밑이 있잖아. x축 밑에 이걸 어떻게 한다? 꺾어 올리라니까? 끄닥 하고 꺾어 올리라니까? 깨꼬닥 하고 꺾어 올리라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4가지 형태 알려줬거든. 이거 포함해서. 인스턴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최소한 광명에서는 전체식에 절대값 붙인 거 있지. y는 절대값 없어. x에 대한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건 그려줄 줄 알아야 여러분들 기말 생활이 좀 편해요. 알겠어? 저 그래프 그리자. 알겠죠? 자신 없어? 가서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y는 x 플러스 8을 그려. 근데 얘가 y가 0되는 x가 마이너스 8이잖아. 기울기가 1이니까 얘랑 기울기가 똑같이 가야 돼요. 이해됨?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노랗게 생긴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게 밑에 그려지는 걸 찾는 거거든? 얘가 y축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 x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노란색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 밑에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지금 아까 연재가 말한 것처럼 하얀색 그래프하고 이 노란색이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하느냐?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 그래프 x 플러스 8이죠? 근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저 그래프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8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두 개 같다고 놓으면 x가 뭐가 돼? 2x가 뭐시오? 2x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지. 따라서 그래프로 보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래프로 이해해 줘 보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한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범위를 나눕니다. 알겠어요? 됐죠? 하나 더 해볼게. 915번. 2개짜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는 914번 빼놓고는 다 풀어봐. 유형 11, 유형 12 다 풀어보시는데 유형 12에서는 914 빼고 전부. 알겠어?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915번 볼게. 915번. 915번은 x 해놓고 절대값에 여기가 3x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7. 자, 이거는 기존 대수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가지고 두 개 풀어주면 돼. 이게 대수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대수적인 풀이는 우리 기본 때 진짜 오지게 쓰니까 여기에서는 그래프적인 풀이를 좀 중시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얘를 이렇게 옮기세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x 플러스 7의 그래프하고 절대값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비교를 할 거거든. 이거 그래프 그린 거 여러분들 따라서 그린 다음에 가지고 가서 연구해봐.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절대값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런데 얘는 무조건 얘가 0되는 마이너스 3분의 1 기준으로 V자로 그려져요. 다시 1참수의 절대값이 붙은 거는 무조건 얘가 0되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V자로 그려진다고. 그리고 기울기가 뾰족해. X값의 개수가 크면 기울기가 조금 뾰족해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얘가 플러스 붙은 3x 플러스 1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붙은 거.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은 얘가 0되는 마이너스 7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데 얘 기울기가 3이지, 그치? 얘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가 1짜리는 3보다 기울기가 조금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 요렇게. 그럼 뭐가 보여? 자, 해석합니다. 노랗게 물들어온 데가 뭐야? 이 노란 그래프가 하얀 그래프 어떻게 밑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의 여기와 여기까지의 여기의 x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식 써놓은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7이 되는 x. 그래서 4x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쪽은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7이 되는 거. x가 6이니까 2x가 6이니까 x가 3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쉽게 좀 하자.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려서 연구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유형 11, 유형 12는 이 1차식 그래프를 내가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어. 한번 그려와봐. 그려오려고 노력해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 이거 그래프 그려진 거 보고 이제 찾습니다. 알겠어? 아, 그리고 오늘 숙제가 여러 가지 방송식 B단계까지였죠. 자, 솔직히 아는 사람 빨리 손 들어. 자, 본인의 왜 다 손을 들면 어떡하냐? 태희 숙제 했어 안 했어? 네,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했어요? B까지 다 했어? 이거 질문 받아줘야 되는데. 오, 훌륭하네. 여기 뒤에는 뭐 괜찮아. 모르는 건 상관없어. 어떻게든 노력한 게 중요해요.
지후. 자, 네가 등급을 정해. B야 C야? 이씨. 이지우 네가 정해. B야 C야 A야? B예요. 아니 성만 다르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구별해서 부르려면 정이 없어져. 송지우 어디까지 했어? 이지우 어디까지 했어? 이거 정 없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다인이는 했어 안 했어? 저 3장 했어요. 세 장을 안 한 게 아니라 3장을 했어. 여기 C 여기. 어느 정도 있으면 B로 하자. 다음에 연재는 저는 C 플러스. 왜 숙제 안 해와? 아니 저 이번에 좀그 많았어요. 많았어? 다음에 아니 오늘 남아서 할 수 있어 없어? 오늘 좀 힘들어요. 오늘 좀 힘들어? 윤지는 B예요? 얼마나 했길래? 3장 남았어. 3장 남았어? 그 정도면 B지. 수아는 얼마나 하셨어요? B단계만 못했어요. B 단계만 못했어요? 그 정도면 훌륭한데 채점은 다 했어? 내가 안 물어볼 줄 알았지 채점. 채점까지가 숙제야. 아 여기 응? 학습지에다 풀었어요. 아 그때 안 가져왔었지? 앞에 좀 채워놓고 그리고 잠깐만 많이 안 했는데? B 단계만 안 한 게 아니라 여기 다 낸. 아니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그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증거야? C? 아니 얄짤 없어 나는. 그러니까 다음부터 프린트 했으면 그거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남아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남아. 자 C인 친구 지우 오늘 남아서 하고 갈 거지? 못 남아? 남아! 배고픈 건 이해 안 돼. 연재 오늘 못 한다고 그랬. 연재 오늘 안 된다고 그랬죠. 윤진이는 B는 아니 C는 아니니까 수아 뒤에 뭐 있어 없어? 윤진이랑 남았어. 윤진이랑 남아. 같이 남아서 하고 가. 니네들이 죽이든 살리든 이따가 알아서 다이다이 뜨시고. 자 그래프 여러분들 가서 연습 좀 하세요. 알겠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절대값 2개인 거 할 건데 이것도 그래프 그리면 되게 편하거든? 그래프를 그리면 편한데 그래프를 안 그리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느냐? 이거 기본 강의할 때 범위를 나누는데 기본은 이거야. 기본 모델 해줄게. 숙제 조금 봐줄게요. 유형 12번까지만 해오세요. 알겠어? 유형 12번인데 번호 다시 불러줄게.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유형 2번에 859, 861, 유형 3번에 866, 유형 4번에 872, 유형 5번에 876, 유형 6번에 878, 882, 883. 진짜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이거 다음 시간 안 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임. 알겠어? 그 다음에 넌 안 적어도 돼? 적었어? 아까 체크한 것만. 다시 불러주려고 애들 체크 안 했을까봐. 유형 7번에 886, 887, 유형 8번은 888, 892, 유형 9번은 설탕물 그거 퍼센트 있잖아. 그거 빼고 일단 이건 냅둬봐. 유형 10번은 899, 900, 904. 아니 유형 10번 다 풀어라. 과부족. 유형 10번 다. 유형 10번 다 풀어봐. 과부족은 반드시 나오니까. 유형 11 다 푸셔야 돼요. 유형 12 다 푸셔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푸는데 웬만하면 그래프를 좀 그리려는 노력을 해와. 알겠어? 그래서 유형 12번까지가 숙제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유형 13하고 2차 부등식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하고 빨리 끝낼게. 918번 이거 기본적인 것만 할게. 자 918번을 보시면 절대값의 x-4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의 x 플러스 3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푸는 방법이거든.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절대값 아니 0되는 마이너스 3하고 4를 기준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알겠어? 동선을 세 개를 찍는 거야. 그 동선 세 개를 찍은 걸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1번, 2번, 3번 동산. 제일 좋은 건 맞동산. 미안.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알겠어? 두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요. 됐어? 세 번째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이 부등식이 마이너스 플러스냐가 갈리거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영역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풀면은 얘는 플러스고 얘는 아직 음수죠. 그래서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는 양수지 플러스 x 플러스 3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푸시고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전부 플러스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3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다 풀어서 중요한 거 서술형 쓸 때 이 세 개를 다 합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공통부분, 얘하고 얘하고 공통부분, 얘하고 얘의 공통부분을 구해서 다 합한다. 알겠어?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서 풀어보시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특히 광휘나 객관식 나오는 명문 같은 경우에는 저걸 저렇게 번잡하게 풀 필요가 없거든. 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다음 시간에 요령 알려줄게요. x축을 그냥 대충 그려. 자, x가 하나는 마이너스 3하고 4를 찍으세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얘는 0이고 마이너스 7 절대값 하면 7이지. 점 찍어서 7 얘는 마이너스 3,7을 찍으세요.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0이고 저기 절대값이니까 얘도 4,7을 지나지. 됐어? 가운데는 무조건 이으세요. 두 점을. 됐어? 자, 그리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 둘 다 플러스로 바뀌면 2x-1이지. 2x-1 그래프 이렇게. 왼쪽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뭘 그려? 9보다 크거나 같다. 7이 여기 있으니까 9.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이쪽하고 이쪽이란 말이죠. 됐어요? 그럼 얘를 구하는 얘 x값을 구하는 방법. 얘하고 얘를 써놨잖아. 2x-1이 9가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1이 7이 되려면 마이너스 2x가 6이 되니까 x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인가요? 아니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따라서 이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를 푸니까 바로바로 나오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랑 기본 강의에서 요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거 그래프를 연습하는 게 좋아. 태희 할 수 있겠어? 다인이 할 수 있죠. 연재 할 수 있겠지. 지우 할 수 있겠어? 이지우 할 수 있겠어? 자신 없으면 이거부터 먼저 해. 송지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 먼저 푸시고 안 되는 분들은 나랑 같이 다음 시간에 그래프 다시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숫자 하나만 더 추가하자. 추가한 김에 유형 13까지 다 풀어와. 유형 13 전부. 유형 13은 왜 전부 풀어? 내가 전부 풀어오라고 하는 거는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질문 받는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일찍 와서 질문하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일찍 오는 게 좋아.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도 이제 하냐면 밤에 문자를 보내거나 진짜 문자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영상통화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내 얼굴을 들이밀겠냐고 내가. 아니에요. 아이패드 가지고 요거 문제 띄워가지고 그 칠판에 풀어주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밤에 나한테 영상통화 요청해도 돼. 그렇다고 전화번호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 구글 미트로 하니까 그래서 질문 있는 사람은 구글 미트로 영상통화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패드 띄워가지고 해주니까 알겠어? 내 얼굴은 안 나와. 자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어디까지다? 유형 13번까지입니다.